사실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대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너네 배운 만큼 배운 놈들이고 나름 자존심이 강한 조직인데 내가 앞으로 부당하게 권력의 간섭에 의해서 수사를 지시하거나 말아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적을 탄압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안 할 테니 똑바로 해라. 그렇죠. 니들이 총장을 중심으로 한번 그런 올바른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기회를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늘 우리는 정권하고 소통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우리 힘을 유지해 왔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멀리하네?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옆에다가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나는 애완견인데 이게 대통령이 어느 날 너는 저쪽 바깥에서 마당에다 묶어놓을 테니까 혼자 놀아라. 거기서 이제 잠깐씩 풀어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혼자 놀면서 그 동네 강아지들 괴롭히지 말고 착한 일을 해. 도둑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주인이 자기한테 자유를 줬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홀대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꿔서 물은 거지. 계속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다가 모아놓은 거야. 한마디로 분리불안 장애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너 힘이 빠지면 내가 가서 물어뜯는다. 이렇게 해서 물어뜯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검찰의 속성에 대한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러셨고 과거에 접했던 검사들이 다들 옛날에 민주화운동하고 시위하다가 가서 잡혀서 봤던 공안검사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검사들만 차단을 해주면 그래도 검사들이 지금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또 변호사하면서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말의 기대를 하신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괴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휴,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순식간에 또 1시간 반이 또, 네, 1시간 20분이 또 넘어가는데, 그 이번에 그러면 안경환 그 장관 후보 사건도 그러면 이 검찰에서 좀 두려워서 이런 그 좀 비리들이 나온 건가요? 요즘엔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갖고 어떻게 거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하나 해주시면.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또 뭐 정확히 그런 건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무나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또 딴 놈 나와봐. 네,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시끄러워. 그렇지 벌써 그게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조선일보 뭐 나서 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뒷구멍으로 흘린 자료들 받아가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네. 보도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들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국 물러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조국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또 나와봐. 다른 놈 다음번 누구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그래, 50% 밑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다. 그치.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민정도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최동욱 그 사건이랑 이번에 지금 이 안 후보 사건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여자 문제라든지 이제 사생활에 대한 걸 갖고 이렇게 파헤치다가 이제 또 좀 점잖아질만 하니까 이 지금 탁현민 그 행정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또 나오는데 뭐 이 친구가 옛날에 무슨 뭐 여자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책들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건데 한쪽만 잘라갖고 넣어가지고 지금 또 아침에 또 언론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시작을 해서 검색이 1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뭘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서는 돌려가면서 이것을 계속 이런 건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조국이 잘못했다. 무슨 뭐 누구야. 그 인사수석이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잘못했다.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것을 거리를 만들어 갖고 언론이 같이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는 이런 얘기예요.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가만히 있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 행정관 얘기 갖고서는 우리가 성명서라도 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뭘 어떤 얘기를 했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이 벌써 몇 주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후보 떨어뜨리고 나니까 다시 두 번째 버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이 조국 나와라. 네. 뭐 누구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페북에다 글을 하나 쓰다가 말고 이제 나왔는데 이 보통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잘 팔리다가 벼랑간 이것이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나와서 잘 싸우면서 이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그럼 조사를 하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럼 바로 그 이유를 고치려고 그래요. 이겨야 되니까 자기들이.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는 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야당들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청와대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지금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왜 민심이 떠나갔는가? 네. 왜 우리한테 등을 지는가? 왜냐하면 다음번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청와대를 흔드는가? 조국을 흔들어야 돼. 여기서 실세가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거기에 뭐 행정관 얘기도 나오는 거고 장관 후보가 나오는 거고 나오는 사람마다 뒤에 가서 그 여자 문제 네. 그리고 40년 전에 그 얘기 무슨 사생활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그리고 이 야당들이 결국 지금 이런 데다 에너지를 쓰면서 사람들의 눈을 흐리고 언론과 함께 합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땐가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보면 진짜 그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면은 폭탄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무슨 뭐 짐승 취급하면서 또 같이 또 말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민심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박지원 의원 같이 보면 진짜 이분이 정말 구단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여기서 자기는 사람들의 그 민심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노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민심을 보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했을 때 또 가서 걸더라도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다 틀렸다 뭐 자격 없다 뭐 잘라라 나와라 막 이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변호사님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끝내죠. 네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시민을 무시해온 역사가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정권은 바꿨을지 몰라도 다른 권력들은 하나도 바꾼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유시민 선생이 하시면서 뭐 어용지식인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권력기관에 쫄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권력기관에 쫄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원을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사소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잘못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과거하고 비교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렇게 속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완성되고 움직여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과거에 정부에 바랬던 그런 모습들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그 이제 제일 앞장서서 부탕질을 칠 게 결국 정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너는 다음에 선거 나오면 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저기에서 뭐 발목 잡고 할 때도 다음 지방선거 때 너를 호남에서 지워버리겠다 막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못했을 때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 표명을 해주시면 결국 이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 보시자고요. 예. 네. 변호사님. 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를 놓고 국민들이 굉장히 조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안경환 후보자를 감싸야 되느냐 아니면 비판해야 되느냐 그런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했는데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권이 잘못한 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판하는 거 저희는 지지자로서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할 건 방어하고 지금 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고 또 뭐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하되 또 그래도 저희가 또 지지하는 정권으로서는 또 따뜻한 비판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를 못하고 늘 우리는 정권하고 소통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우리 힘을 유지해 왔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멀리하네?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옆에다가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나는 애완견인데 이게 대통령이 어느 날 너는 저쪽 바깥에서 마당에다 묶어놓을 테니까 혼자 놀아라. 거기서 이제 잠깐씩 풀어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혼자 놀면서 그 동네 강아지들 괴롭히지 말고 착한 일을 해. 도둑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주인이 자기한테 자유를 줬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홀대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꿔서 물은 거지. 계속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다가 모아놓은 거야. 한마디로 분리불안 장애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너 힘이 빠지면 내가 가서 물어뜯는다. 이렇게 해서 물어뜯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검찰의 속성에 대한 이 사람들이 자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말의 기대를 하신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괴물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순식간에 또 1시간 반이 또 1시간 20분이 또 넘어가는데 그 이번에 그러면 안경환 그 장관 후보 사건도 그러면 이 검찰에서 좀 두려워서 이런 그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러셨고 과거에 접했던 검사들이 다들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고 시위하다가 가서 잡혀서 봤던 공안 검사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검사들만 차단을 해주면 그래도 검사들이 지금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또 변호사하면서 봤으니까. 사실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대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너네 배운 만큼 배운 놈들이고 나름 자존심이 강한 조직인데 내가 앞으로 부당하게 권력의 간섭에 의해서 수사를 지시하거나 말아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적을 탄압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안 할 테니 똑바로 해라. 그렇죠. 니들이 총장을 중심으로 한번 그런 올바른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기회를 활용을